뭔 설명? 해외 출장.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12일부터 19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보는 동안에 계속 우리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된 걸로 잘 보도를 해주셔서 이걸 나가고 가기 전에 어떤 일을 출장 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가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정대로만 먹었던 기대한 대로 다 마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힘들었어요. 6박 8일을 갔다 왔습니다. 8일 중에 이틀은 비행기 안에서 잤다는 얘기죠.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알찬 여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출장지에서의 여러 사항을 자료로 이렇게 좀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의 성과라고 굳이 말한다면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 의외로 이제 해외에서도 알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세종시라 그러면 잘 모르는 게 사실 있었어요. 이번에 베트남 일본에서는 세종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 뵙겠습니다만 기관이 하고 세종시가 앞으로 한국의 행정 수도가 되는 곳이다.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준 수도의 시장으로서 그분들이 저를 예우도 해주고 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그 출장지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일본에서의 오사카 문화원, 또 교육원, 또 베트남에서 한국문화원 교육원 방문을 해서 거기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현지인들, 외국인들, 우리 동포들 만나가지고 한글 문화, 한국어의 여러 가지 품, 또 세계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었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셨다. 또 그런 역할과 토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갔다 온 데가 일본에서는 오사카, 그리고 도쿄, 교토, 경도죠, 경도, 그리고 나라, 현 지사들하고 좀 더 만났습니다만 또 베트남에서 하노이시, 그러니까 수도죠. 수도 시장이 그 수도가 아닌 시의 시장을 만난다는 게 의전상 그렇게 그렇게 딱딱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각 지사들 그리고 하노이의 시장이 저를 좀 각별히 좀 만나고 또 긴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각 도시들 간의 유대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오사카 간사이 국제 박람회 한국관 개막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얘기 조금만 드릴까요? 우리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국관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저는 세종시장의 자격이 아니고 이번 참석은 시도지사 협의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 회장이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는 바람에 제가 부회장으로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막식 좌석에서도 제가 연설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났죠. 오사카는 부라고 그럽니다. 오사카 시라고 안 하고 부라고 그러는데 오사카 부의 지사도 만나고 그리고 참여했던 우리 코트라 사장 산자부에서는 장관이 오도록 돼 있었는데 대선 국면이 되다 보니 장관들이 해외 출장을 자제했다라는 이유로 차관이 왔었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뭐 그 지역 국회의원들 많이 참석을 했고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사람이 오사카 부지사입니다. 또 요번에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해외 관들, 파빌리온들을 다 일일이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한국관을 보고 그리고 몇몇 우리 한국인이 연출한 해외관이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이 연출한 해외관이 7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오만 같은 나라에서는 오만에서 자기의 관을 한국 기업에 입찰을 줘서 국제 입찰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오만관을 만들어줬더라고요. 그 오만관뿐만 아니라 콜롬비아관이라든가 7개 관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 나라 대표해서 만들어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카자흐스탄이나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거기에 우리 한국 기술의 그 국제관 연출하는 그런 기술 수준 거의 세계 탑 수준이다.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봤는데 나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관은 한국관대로 연출을 했는데 참 의미 있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 한국관의 이번에 주제는 뭐 진심이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그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첫째 전시장에서는 입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사랑, 이웃 간에 그러면 그게 AI가 그걸 전부 다 그 입장하는 사람들의 소망 얘기를 듣고 AI가 그걸 따로 해석해서 많은 입장객들이 하는 말을 전부 AI가 저장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관안에 들어가면 그 소망 사랑하는 그 입장객들이 말하는 소망에 따라서 빛과 소리로 연출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레이저 쇼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인상 깊었고 그 정도 기술이라면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그런 관도 있었고 또 어떤 관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어떤 딸이 아기 때 자기 아버지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놀러 다니고 얘기도 한 그런 건데 그 아기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수십 년이 지난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서랍에서 찾아내다 보니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지냈던 그런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진과 그 소리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AI가 다시 연결을 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오신 것처럼 젊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연출했는데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K 말하자면 칼처 그 댄스라든가 하는 가수들이 나와서 같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가서는 그 교육원과 문화원에 가서 한글에 대한 얘기도 했고 특히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일교포 2세, 3세들도 있고요. 그중에 일본인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어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는 내용을 제공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자기네들 또 여러 가지 학사를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시에 가서는 그리고 경도에 가서는 경도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천년 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경이 수도가 되기 전에는 천년 동안 경도가 수도였죠. 수도로서의 자부심 굉장히 큰 도시예요. 유적도 많고. 그런데 그 경도시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고도인 만큼 미래의 스마트 도시입니다. 한국이 그 세종시가 특히 스마트 도시로서 지금 국가 시범 도시로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제가 떠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시도지사 협의회할 때 그 경도부의 부지사가 한국 세종의 스마트 시티와 함께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있어서 경도 지사를 만나고 그랬더니 올해 10월 달에 경도에서는 국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면 부시장이라도 참여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다라고 서로 의사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라현은 제가 왜 가냐면은 사실 나라현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백제 고도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나라현 지사네요. 지사하고 만나서 이 지사하고 나라현의 뜻있는 문학의 이사들이 우리 공주에서 열리는 그 가을에 열리잖아요. 대백제전 열릴 때 참여를 대거 합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역사에 있어서의 우리의 뿌리다라는 인식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백제전이라고 옛날에 백제문화제라고 했는데 대백제전이라는 말을 2006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대백제전이라는 말 자체를 명칭을 사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충남도시 할 때.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다 보니 이분들하고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해마다 대백제전 할 때마다 한국에 오시고 그 작년에 만났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라현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고맙다는 감사도 인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백제 고도라고 하는 아스카무라라고 있어요. 조그만 촌인데 우리 부여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그 현의 현민들 그리고 그 촌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이 뒤에 보이는 게 고인돌이에요. 그러니까 아스카무라라고 하는 아스카촌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한 말하자면 귀족 내지는 뭐라고 어쩐달까 그 귀족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이 이렇게 엄청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 설명으로는 이 정도 고인돌은 그 당시 고대 일본인들 기술로서 많이 썼다. 백제인들이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이고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아스카촌의 촌장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대 문화, 백제와 일본과의 문화에 관한 뿌리에 관한 아주 유익하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서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여기 아스카무라라고 하는 데를 유네스코 문화 유적지로 지금 등록을 하려고 일본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따지고 보면은 일본의 아스카 문화지만 고대로 건너가면 그게 백제 문화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지만 일본에 고분을 아직도 발굴을 안 하고 개방을 안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작하시다시피 그 고분을 발굴하다 보면 백제 왕이나 그런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그 고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고분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유산으로 등록이 된다고 할 때 같이 노력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대단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딘가요? 그다음 베트남으로 넘어갔죠. 베트남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시콤이라고 그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협력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마다 시콤이라는 도시문화융합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번에 12번째 열리는 컨퍼런스였고 이번에 컨퍼런스가 스마트 시티에 관한 것들이 좀 주제로 돼 있어서 우리 세종시에 주제 기조연설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사실 베트남은 이 목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가서 연설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200~300명 모인 것 같아요. 관중 청중들이 다 베트남 비즈니스맨들, 기업인들, 한국인들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 제가 세종시의 스마트 시티 플러스 세종시의 정원 도시의 미래 이 두 가지 주제를 기조 연설을 해서 설명했습니다. 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역대 컨퍼런스 중에서 최고의 기조 연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안 쳐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노이시를 방문해서 시장을 만나는데요.
하노이 시장은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당인민위원장이 시장 태계 시장이라는 말이 없고 당인민위원장이 시장이죠. 그래서 옆에 앉은 당인민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세종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MOU를 서로 협력하는 MOU를 맺으면 어떠냐. 자기가 와도 좋고 또 제가 다시 하노이로 와도 좋고 그래서 하노이시와 세종시와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베트남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한글 교육을 가르쳐서 그리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하자. 그러길래 우리가 그거는 한글 문화 도시를 만드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니만큼 협력에 좋은 그 재료가 모멘트가 될 것 같아서 그러나 급작스럽게 할 수는 없고 당장 9월에 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원칙에 협력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하노이시와 세종시가 서로 교류 협력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정은 그 베트남의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또 우리 대사관 방문해서 세종시에 대한 설명도 하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우리 세종시에서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이 발전하는 얘기를 서로 들었고 제가 어느 기업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여기는 하노이에 진출해 있는 비전 세미콘이라는 회사인데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그 첨단 그 하이테크 IT 기술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여기에 인기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노이시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 삼성전자가 거의 한 도시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거기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단지가 바로 그곳에 한국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진출해 있고 그분들이 정말 해외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약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분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게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또 대사한테도 최영삼 대사한테도 우리 세종시 기업 여러 가지 좀 부탁도 하고 그리고 그 최영삼 그 베트남 대사한테는 우리 기업인들 같이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자료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제가 6박 8일 동안에 출장 가서 본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나 있으십니까? 세종에서 이은규입니다. 질문을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그 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요번에 해외 출장에 관한 질문만 받고 다음에 그 행정수도 공약이라든가 하는 문제 있잖아요. 대선거 관련 거. 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출장 간 일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장 관련 질문이 있으시면 특별히 없으시죠? 말씀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몬데이 타임스 신임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혹시 젊은이들하고 대한민국 젊은이들 특히 세종에 있는 젊은이들 중고등학교 대학교하고 어떤 교류 관계도 말씀을 나누시고 오셨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행보가 있었는지 하노이시의 시장과 바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노이는 베트남은 지금 평균 연령이 33세더라고요. 국가 전체의 평균 연령이.
거리에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 똑같습니다만 취업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의 그 일손이 부족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우리하고 한글 교육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과 대학생 간에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거는 뭐 하노이시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너무나 환영하는 일이고 우리도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정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베트남 하면서 여러 협력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미공개 건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이번에는 뭐 비공개 할 만한 일도 아니고 지금 한 일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공개 건은 없습니다. 세종의 아침 이유진 기자입니다. 이번 출장 성과가 향후 2027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준비에 어떤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출장 중 만난 현지 진출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어떤 현안이 논의되었는지와 한글 문화도시 세종의 이상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이번 출장의 결과를 세종시 정책 및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회에 관련된 얘기는 뭐 직접 이것만을 위해서 논의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를 소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의 대학생들이 여기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좀 구체적인 논의를 제가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유대회를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는 현지 기업들의 관심사인데 관세 문제입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관세가 우리나라 25%잖아요. 베트남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베트남 기업이 아니고 우리 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기업하고 우리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관세가 40% 부과되면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베트남 제품으로 나가는 데 매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 그 대미 수출할 때 관세 문제를 어떻게 분담하고 또 우리가 한국 측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 측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인가 라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 초미에 좀 심각한 문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정책으로서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시지만 제가 우리 세종시의 5대 비전을 발표했죠. 첫째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한글문화도시, 세 번째 전문도시, 네 번째 박물관도시, 다섯 번째 스마트시티였습니다. 여러 번 제가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가 세종시가 나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스마트시티 부분은 각 도시와 연결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각 도시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내지는 IT 수준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만났나요? 오사카에서 만났지 그 주니어들. 오사카에서 만났지. 오사카 맞지? 네. 오사카에서 그 일본의 국회의원이죠. 주무위원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스마트 시티에 관한 얘기도 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일본 중의원 일단이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일요일이라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오면 세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마 최초의 일본인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지평을 넓혀갈 생각이
내용 세종시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는 것을 고지를 할까 합니다. 출장, 예. 네, 범죄윤리 김인규 기자입니다. 베트남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글 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세종시에도 특히 그 베트남 관련 다문화 가정이 있을 것인데요. 한국의 그 결혼자를 얻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그 인터뷰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하여 그 말씀 나누신 부분이 한국이 그 지사님과 있으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다문화 가정 한글 교육에 대한 세종시와 베트남 간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유, 대단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만나고 갔어요. 그분들과 간담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베트남 우리 다문화 가족 여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도 왔고 그러는데 제가 주문한 내용은 주문했다기보다는 그분들하고 여러 토론을 하면서 지금 베트남에 가니까 제가 통계를 지금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국어를 가리키는 대학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제1 외국어가 제1 외국어입니다. 우리는 영어입니다. 한국어입니다.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제1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베트남의 젊은 사람들은 영어 이상으로 한국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그 국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의 젊은 층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대학교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여러 가지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여기 사는 베트남 그 다문화 가정 분들한테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베트남에 현지에 있는 베트남 젊은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리키는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 유튜브를 통해서 베트남인이 베트남에 있는 현지 젊은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리키는 유튜브 만든다면 그거 꽤 돈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죠 우리 거기하고 한번 협력해서 유튜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그들한테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게 결국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그런 걸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다인종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인종 국가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어 공동체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데서야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그 한국어를 가리키는 중심 센터 도시가 세종시이다. 그래 한글 문화 도시다. 라는 그런 뚜렷한 우리가 철학을 갖고 거기에 그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출장권은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대선에 앞서서 우리 행정 수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 가 있었지만 우리가 각 당에 우리 세종시의 대선 공약과 관련돼서 많이 언론은 보도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3개 분야의 26건 가지에 15조에 달하는 대선 공약 정책 자료집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각 당에서 취사 선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또 각 당하고 서로 그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제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초미에 관심이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죠. 뭐 26건 가지가 있는데 행정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또 개혁신당 또 모든 정치권에서 후보들이 대부분의 공약으로 세종시의 대통령실과 국회에 완전 이전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40만 우리 세종 시민이 가장 바랬던 명언 아니었겠어요? 정말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당이 아니라 모든 당에 대선 후보를 낸 모든 당의
후보들이 약속한 것이라면 이것은 헛공약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제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7월에 제가 취임을 하고 그리고 딱 1년을 맞이하는 23년 6월에 제가 행정수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개헌에는 우리 대통령실과 국회가 완전히 이전이 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그렇게 할 적에 개헌의 내용에 이원 양원제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양원제 얘기라든가 또는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 건 거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얘기할 적에는 우리 지역에서만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거의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제가 말씀드린 또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뜻하는 것이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수도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걸 생각을 했고 어떤 토론회나 어떤 포럼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만 논의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꼭 그렇게 되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실을 어떤 경로로 세종시에 오게 할 것이냐 국회를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오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는 초미의 관심이고 초점이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 당위로는 지났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시장으로서 정말 그 가슴이 뿌듯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수도가 되는 데 있어서 걸어야 될 또 넘어야 될 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우동규 위원장도 이틀 전에 만났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도 협의회 그리고 그 지방의 시도지사협의회, 시의회, 의장협의회, 4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만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하고 가능한 긴밀히 협력을 해서 우리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촉구도 하고 이것이 공약으로 끝나고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저와 우리 시만 공공 분야에서만 추진할 일이 아니고 제가 올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요즘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래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 가 있다 보니 목사니즘 대전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 서명운동을 벌인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고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충청민들의 영혼인 만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하고 대전 네트워크라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서명을 한다는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고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그건 반드시 이뤄내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에 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아까 이명희 부장님. 예, 유영입니다. 아까 제 질문이 좀 잘려가지고 의도는 파악을 하셨겠지만 해양수산부를 부산 옮기겠다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평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각 정당의 이제 건의하는 26개 공약 중에서 시장님의 3년 전 공약이기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던 중입자 암치료 치료센터가 이제 빠져 있는데 왜 빠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좋습니다.
해수부 이전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세종으로 행정 수도를 옮긴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균형 발전 때문에 옮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입지를 왜 여기다 정했습니까? 바로 모든 국민, 모든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쉽고 중심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역에서 2시간이면 다 도착이 됩니다. 서울만 해도 어느 지역에서는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세종시에 국가행정기관 45개를 이전시킨 건데 여기에 있는 기관을 만약에 부산으로 옮긴다. 그러면 첫째 문제가 만약에 항만이 있는 문제, 항만이 있는 지역 또는 해상에 관한 수산업을 하는 인천이라든가 다른 강원도도 있을 테시고 서해안에 많을 텐데 부산까지 간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수부에 관련된 분들의 해수부 출장이 부산까지 가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이 해운 항만의 중심 어떤 메카로서 키우기 위해서 그 해수부를 옮긴다라는 것도 지역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큰 범위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를 지금 45개 기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의 장차관들이 근무하는 그런 날짜가 일주일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국회, 대통령실, 각 정당 사무소가 다 서울에 있으니 거기에 볼 일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또 출퇴근하거나 거기에 며칠 동안 상주하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기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합리한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을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국회도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규모의 경제, 집중의 어떤 이득을 찾겠다 하는 것인데 거기서 또 빼가지고 가면 해수부 장관은 부산에서 며칠이나 근무할 수 있을까요? 국무회의를 하려도 세종에 와야 될 것이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조정을 하는데도 결국 공무원들이 세종에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이 국정 효율성의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어느 지역이 옳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종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 세종시에 좋은 거 다 갖다 달라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효과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노조관. 중입자 가속기 말씀드렸는데 중입자 가속기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그것이 작년에 23년도 제가 12월 달에 도시바 그 중입자 측하고 그때 MOC를 맺었어요. 지금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난점들이 있어요. 국가가 추진했다면 딱 찍어가지고 예산 투입하면 되는 건데 이게 예산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 민간에서 여러 가지 입지 문제라든가 또는 자금 동원하는 문제들이 사실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추진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통령 공약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뜻은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삼아서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조속하게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다음 대통령 공약을 얼마든지 제가 제시할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노조관. 네, 뉴스픽 오종원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출장 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초 예정된 일정으로 이번 이제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이 기간 중에 이제 대선 후보가 가려지는 이제 국민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였다고 보이는데 이 때문에 시정 사기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 동력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이런 한계를 좀 어떻게 극복하실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 중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통령실을 세종과 대전 경계선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에 반발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를 두고 이제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냐 혹은 충청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이를 봐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제가 출장 가기 전에 이 공약사항은 다 스크린하고 간 것입니다. 제가 다 이미 사전 검토를 한 것이고 나중에 최종 그 당에 제공할 때는 제가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내가 컨펌을 다 해주고 한 것이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해외 출장 갔다고 뭐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뭐 소리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전혀 출장은 관련 없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외국 그런 지도자들과의 다 약속한 일정을 대선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대선 때문에 제가 할 일이라는 게 선거법 지키고 하는 거 이외에 대선 공약 준비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다 약속을 이루고 한다는 것도 그건 오히려 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해서 다녀온 것이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부시킬 일도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전시장 언급해야 되겠어요. 우리 부시장이 적절하게 답변한 걸로 생각을 하고 부시장 답변 제 생각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전의 네, 김현미 부장님. 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수부 뭐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아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그게 공약으로 정말 저희가 돼서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세종시로서는 어떤 뭐 대응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할 수 있을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 지금 현재 있는 기획재정부를 예?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하나는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소속으로 옮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공주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실제로 국회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되면 세종정부청사에서 또 한 부처가 이제 옮겨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아까 해수부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세종시에 있던 그 중앙부처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세종시장 그 입장이 없을 수는 없죠.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라든가라는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재부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걸 정부 조직권이라고 하잖아요.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부 조직법이라고 있는데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것은 대통령의 본인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차기에 어떤 대통령이 되시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 조직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정부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뭐 시장으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쪼개져서 세종시에 있게 되냐 없게 되냐 이런 지역적인 때문에 그런 그 본질적인 그런 정부 조직 권한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해수부에 관한 한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부가 세종으로 오는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으로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있는 공공기관, 지금 법무부하고 여가부가 못 오고 있잖아요. 그걸 세종시에서 오자 말자 하는 것은 그건 세종시장이 관심을 가질 일이지만 그러나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뉴시스의 송승호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최근에 대통령실 관련해서 용산 갔다가 청와도 갔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딴 후보들은 뭐 세종 즉시 근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발언이 어떤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면
그 4당이신 홍준표 후보께서도 세종시 대통령실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워딩을 내놓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은 세종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와야 되고 또 국회가 이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그거는 우리가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에 위헌적인 관성헌법상 위헌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주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세종시로 오긴 오는데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에 있는 걸 청와대 갔다 올 거냐, 직접 올 거냐, 아니면 청와대 갔다 올 거냐라는 디테일의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 다른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좀 받아들여줘야 될 일이고 각자의 후보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일도 아니거니와 다만 세종시장으로서는 즉시 왔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청와대 갔다 온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여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할 일은 아니고 세종에 온다라는 원칙과 목표만 분명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께서 세종에 대통령실을 주지 않고 청와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다면 그것은 수도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게 헌법상의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논리로 홍준표 시장은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같은 내용을 얘기하지만 저는 제 입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야 옳고 갈 것이고 갈 수밖에 없다. 할 것이냐 할 것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제 확관이죠. 이태규 예, 그 질문에 이어서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라는 좀 어찌 보면 거대 담론에 대한 부분의 성결 과제로 좀 표현되고 이제 26개 그 세종시 공약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미 전 중앙행정기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세종시로 좀 조속하게 이거는 어차피 정부의 결단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법무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관들이 좀 먼저 좀 선행돼서 내려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수도권에 산재한 그 부분에 대한 목표 지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26개 그 제안 공약 중에서 오페라하우스라든가 국제 컨벤션 센터라든가 AI 특화 단지라든가 양자 바이오 스타트업 단지, 지방공무원 종합타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시정의 주요 입지라든지 어떤 구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 가운데서 제한된 것인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또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법무부나 외교부는 서울에 있죠. 그것도 다 옮겨라. 그런데 서울에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면 법무부라고 그러면 대법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대검과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 법원하고 검찰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라는 데가 대검 내지는 대법원 관계 때문에 서울에 소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서울에 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요.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교 그 각국 대사관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동떨어져서 외교부만 세종에 온다면 그것 또한 합리적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외교부하고 통일부 정도는 지금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합리성은 그거는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수도니까 법무부도 옮기고 외교부도 다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대법원도 와야 되고 외교 관저들도 다 공관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퍼져질 수 있는 건데 저는 뭐 그것이 온다 안 온다 해가지고 행정수도의 입장이나 지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26개 공약 내용 중에 외교단지를 세종에 만들자라고 한 것입니다. 외교단지를 만들어야 장래적으로는 외교부도 올 수 있고 여기가 말하자면 진짜 수도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합리적이냐라는 걸 좀 따져봐야 서울에 있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합리성을 가지고 논의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제가 숫자는 뭐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반드시 서울을 떠나야 되는 공공기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 이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원칙이라면 우선 그렇게 강제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이 본인이 비수도권 어느 도시를 원한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본인이 어떤 지정하지도 않고 그냥 서울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건 강제적으로 배치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럼 공공기관이 만약에 강제적으로 배치당할 거라면 차라리 세종이나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 오고 싶어하는 기관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그 이전에 대한 편리도 봐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디지털 바이오라든가 메가 싱크탱크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고민해서 만든 것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것입니다. 뭐 제가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든 뭐든 제가 이제 그거는 마땅히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우리가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이 됐지만 그 세종시가 출범한 근본적인 목표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50만을 분산시키려고 세종시를 이렇게 막대한 22조라는 돈을 지금 국가적으로 투입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도권에서 얼마나 이전해 왔는가, 인구가 이동해 왔는가를 지금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어요. 통계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인구는 약 6, 7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그럼 수도권의 인구는 좀 감소됐느냐? 세종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좀 감소 추세에 들어갔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가 과연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 물론 더울 수도권 인구가 더 늘 것인데 세종시가 좀 제어했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소 효과는 아직 못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완전한 세종시 이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과 그 정당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이상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세종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전해야 그나마라도 이전 효과가 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시민까지 올 일이냐. 그걸 또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계속 밀집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합니다.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문학교가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데야 가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걸 굉장히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들이 막상 이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왜 이전을 안 하느냐? 옛날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기업수 쪽에는 지방에서 인센티브를 두고 뭐 입지 지원금도 주고 했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에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더 나락감짝하네요. 지방세종 감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에 공장 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입니다.
지방에 가면 거기서 일할 만한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고급 인력이거나 값싼 노동력이 있으면 해외로도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고급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어떤 메가 싱크탱크, 고급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심장과 같은 역할을 비수도권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수도권의 인재가 거기에 밀집되어 있고 인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거기서 머무르질 수밖에 없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뜬금없고 황당하고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고 그럴 것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같은 수도권의 명문 대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와야 된다. 더더구나 충청권 지역은 대전 충남 지역, 제가 이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덕 연구단지라는 정말 두뇌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와 같은 세계 정말 랭킹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의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도 적어도 특정 분야, 적어도 AR이라든가 이공대 분야 인재만이라도 우리 그 세종시나 대전 인근에 와서 메가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배출되는 고급 인력이 기업체에 공급이 된다고 할 때 바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비수도권에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충청권만 기업이 오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충청권이라고 하면 특히 세종시라면 국토의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되는 인력이 서울보다는 다른 지방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 중심지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거는 정말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 대계를 위해서 메가 싱크탱크를 세종과 대전과 충청 바이오산업단지 충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을 먹들어갈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재를 양성하는 메가 싱크탱크 만들지 않으면 그게 수도권에 있는 이상 어떻게 균형 발전이 되고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이루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말 심도 있게 제가 혼자 고민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서울대학교 뭐 옮긴다는 얘기 한두 번 나온 얘기냐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말 지금은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단행해야 될 문제는 단행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메가 싱크탱크를 충청권에 만들어야 되고 만든다 할 적에 충청권만한 입지가 전국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시장의 다음 일정 관계로 그래도 한번 세종방송 이병입니다. 앞선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운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활용 방안이나 이거에 대해서 세종시의 정서를 반영해서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이제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관사 관련해가지고 이 지역을 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의 입지를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조차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요. 시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 검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특히 관저나 대통령 집무실이야 중앙청사에도 마련하게 되겠지만 관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사시는 곳이에요. 거기를 어느 곳에서 입지시킬 거냐라고 할 때 최고로 중요한 게 보안과 경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과 경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점을 고려하는 사항에 있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림자원연구소 좋지 않습니까? 라고 제시한다는 것이 전문성 면에서 저희들이 자신 있는 제언이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에 온다고 그러면 세종시의 어느 지역이 가장 보안과 경호에 가장 효율적이냐
라는 부분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이런 차제 산림자원연구소, 거기가 충남도에서도 지금 하나의 그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통령실이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추천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